기재위간사 박수영입니다. 조직 개편안 관련해서 저희 기재위와 정무위가 합동으로 지난주 수요일 날 본관 245호에서 세미나를 갖고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했습니다. 그 결과를 논의 결과를 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자면은 우선 지금 기획재정부에 있는 예산실 기능을 전부 드러내 가지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라는 걸 만드는 걸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따져보면 기재부라고 하는 큰 조직이 있으면서 늘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더 쓰면 안 된다. 재정 편성할 때도 최소한으로 편성을 하고 대통령이 더 쓰고 싶어 해도 어느 정권, 좌우 정권을 막느라고 기재부가 사실 막아왔던 큰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걸 떼내서 기획산처로 총리실 산하로 보내게 되면 아시다시피 김민석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대통령 지시라면 그대로 다 따라하는 사람이고 사실상 그 대통령 휘하에 예산 기능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 기능은 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 갖고 있지만 기재부라는 큰 조직에서 늘 재정 건전성을 챙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태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내년 예산안 지금 보면 D1 기준으로 51.6%가 됩니다. GDP의 51.6%, 즉 절반 이상이 국가 빚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제가 늘 총대마다 말씀드리지만 D1 기준은 이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국제 비교 기준은 D2라고 하는 기준으로 갑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만 합친 거를 D1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재부는 지속적으로 D1만 얘기하고 있는데 국제 비교는 IMF나 월드뱅크나 OECD는 D2라는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는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보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훨씬 많은 나라입니다. 이들의 부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합쳐야 되는데 기재부는 늘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 D1만 발표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내년에 51.6%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65년이 되면 D1 기준으로도 173%, 즉 우리 GDP 전체의 2배 가까이 되는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늘 거짓말하는 게 OECD 국가들 중에 대개 GDP 대비 100%가 넘는다 이렇게 한 2주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OECD 38개 나라 중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나라는 단 8개가 있는데 전부 기축통화국입니다. 자기 돈을 찍어내면 금방 팔아먹을 수 있는 국채를 발행하면 금방 매각이 되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미국이 달러로 낸다든지 일본 같은 거는 엔화로 내게 되면 일본은 우리보다 더 좋은 게 다른 나라에 팔 필요도 없이 일본 내부에 있는 단가의 세대들이 거의 다 인수를 해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완전히 다른데 그걸 섞어서 얘기를 하면서 38개 중에 8개밖에 안 되는데 그걸 대개 100% 넘는다 이렇게 38개 한 30개는 돼야 대개 넘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충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얘기하는 건 전부 각자 꼼꼼하게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기능을 총리실로 떼내게 되면은 기재부가 갖고 있는 주요한 기능이 정부 정책의 조정입니다. 부총리니까. 근데 예산 기능이 없으면 조정이 안 됩니다. 누가 말을 안 들어요. 그 예가 우리가 보다시피 지금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 총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부 총리가 무슨 정책 조정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런 툴이 없는데 누가 말을 듣나요, 장관들이? 그러나 기재부는 예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책 조정을 하고 예산에서 좀 잘라내면 따라올 수밖에 없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 예산을 뚝 떼서 가져가 보면 기재부, 남는 재정경제부가 아무리 부총리가 돼도 정책 조정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금융기능인데요. 금융기능에 관해서는 아까 우리 원내대표님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라는 두 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정책 기능을 떼내가지고 지금 기재부로 보내서 재정경제부라는 걸 만들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되고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또 떼내가지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금융화는 금융회사, 은행, 보험사, 손보사 이런 데서 보면 주인이 4명이 되는 겁니다. 감독기관이. 재정경제부가 있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있고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있고 금융소비자보건이 있게 되는 네 가지 체제로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제도를 왜 만드느냐?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 소문으로는 특정 때는 기구에 장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인설관이 되는 셈이죠. 나라는 개판되더라도. 어쨌든 금융기관은 두 개의 그 금융감독원만 상대하면 거의 되던 상황에서 네 개의 주인이 있어서 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각각의 지침이 또 달라가지고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 체제 비슷한 금융소비자보호는 없었지만은 금감원과 금융감독위원회 그리고 재정경제부가 있는 체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안 된다 이래서 도로 바꾼 건데 과거로 지금 회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금감원하고 금융소비자보호는 더더구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IMF 때 우리 IMF 외환위기 사태 97년 사태 때하고 2007년 사태 때 IMF가 권고를 하기를 금융감독 기능을 정부에 두지 마라. 자율성과 예산 조직이나 예산의 자율성을 둬야 제대로 할 수 있지. 정부에 두고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하면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권고를 해서 우리가 사실 금융감독원을 민간기구로 만든 것입니다. 은행들이 출연해서 하는 기구로 만들고 정부기관을 안 만들었고 2007년에 처음에는 저걸 했죠.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했다가 이런 지적이 또 세게 일어나서 금융 자율성을 정부가 개입한다는 말이 나오는 바람에 금방 또 그 공공기관에서 해제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즉 과거 정책에서 실패를 경험했는데 또 그걸 그대로 하겠다고 지금 나가고 있어서 이거에 도대체 이걸 정부 조직을 거쳐서 경제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목표인지 누구한테 자리 주겠다는 목표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겠다는 게 목표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전면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기재부에서 예상연을 떼내서 부채가 아주 올라가게 되면 이 부채라는 거는 지금 당장 갚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10년물, 20년물, 30년물이라고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갚게 되는데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대부분 의원님들은 30년 뒤에는 세금을 안 내는 상태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럼 빚은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상황은 우리 아이들의 주머니를 월급을 강탈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조직 개편에는 우리가 끝까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